새벽 2시 민호는 방문 앞에서 정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투자금은 곧 마련할게요. 시댁집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고 정희를 다그쳤습니다. 3억 원이야. 정희의 떨리는 고백에 민호는 벽을 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린 다 끝났어. 정희, 넌 내 인생을 망쳤어. 민호의 외침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난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하며 절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2세 은퇴교사 이순자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손자의 공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 위에 어질러진 연습장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순자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퇴한 지금도 손자의 공부를 챙기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참 열심히 하네. 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마당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는 요즘 들어 부쩍 바빠 보였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성공을 꿈꾸는 정희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순자는 정희가 집에 있을 때도 무언가에 쫓기듯 전화기를 붙들고 있거나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정희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얼굴도 많이 야위었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자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 자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툼한 크기의 갈색 봉투였고 겉면에는 계약서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손자 책상에 이런 게 있을까?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자가 쓸 리 없는 물건이었죠. 아마도 며느리가 잠시 두고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순자는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으니 정희에게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에서였죠. 봉투를 뜯는 순간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채무담보 서울동 주택.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서울동 주택이라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을 담보로?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를 더 읽어내려가자 투자회사 이름과 함께 커다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며느리 윤정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정희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인가?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몰래 집을 담보로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투자금 회수, 수익 보장,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자산 처분 낯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요. 이럴 수가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건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남편과 함께 근면하게 살아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순자는 이 집을 지키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 집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밖에서 돌아온 것이죠. 순자는 재빨리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순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죠? 청소하셨어요? 하지만 정희의 시선이 순자의 손에 들린 서류로 향하는 순간 그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어머니, 그건. 순자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우리 집을 담보로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급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건 그냥 회사 관련 서류예요. 제가 고객 서류를 잠깐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거짓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오랜 세월 교사로 살며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을 간파해 왔습니다.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와 피하는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희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여기 내 이름이 써 있잖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긴 것이죠. 정희의 고백은 순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희는 순자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요즘 보험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인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줬어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했어요. 순자는 정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확실한 수익?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순자는 평생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죠. 정희야,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단 말이니? 너 혼자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내 민호 오빠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요. 오빠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몇 달만 지나면 큰 돈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도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자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희야, 가족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면 안 되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버님과 내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곳이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며느리를 다그쳐봤자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습니다. 민호한테는 말했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셨잖아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며느리와 함께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퇴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차장으로 일하는 민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정희야, 저녁 먹었어? 순자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이다. 내가 오기를 기다렸지. 어서 손 씻고 와라.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순자는 민호의 얼굴을 몰래 살폈습니다. 민호는 피곤한 탓인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식사를 했죠. 민호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 분위기가 별로예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신경 쓸 게 많아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니 아들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들마저 직장을 잃는다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죠. 그렇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챙겨라. 순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순자는 정희를 따라갔습니다. 부엌에서 둘만 남게 되자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야, 그 투자회사 사람들이 언제쯤 연락을 한다고 했니? 정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에 중간 점검이 있대요. 그때 수익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라면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했죠. 그럼 그날까지 기다려보자. 만약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민호한테 말해야 한다.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었죠. 순자야, 집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란다.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위험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순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었죠. 새벽녘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겠다고요. 하지만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주가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마음을 졸이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고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순자는 정희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 민호에게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는 민호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자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민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픈 건 아니고 정희 일인데 말이야. 사실은 순자는 며칠 전 발견한 계약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것, 정희가 가족 몰래 투자를 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민호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정희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마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요즘 보험 영업이 힘들다더니 고객 서류를 잠깐 집에 두고 온 걸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믿고 있었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호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니. 그 서류에는 정희 이름이 선명하게 써 있었어. 그리고 정희도 인정했단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정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순자는 뒤따라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희야.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깔려 있었죠. 정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응, 왜? 엄마한테 들었어. 우리 집을 담보로 무슨 투자를 했다면서?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가 민호에게 말한 것이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대답해봐. 정말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민호는 벽에 손을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알면 말릴까봐 그랬어. 큰 수익이 보장된 투자였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큰 수익? 보장? 정희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신 진짜 그걸 믿었어?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몰라.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험 영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입은 줄어들고 당신도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온다며? 우리 가족 미래가 불안해서 그랬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몰래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새벽 2시쯤 민호는 술을 한 잔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정희의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네, 투자금은 곧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집이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댁집이 담보라니 정희는 정말로 이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린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희야,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시댁집이 담보라고? 투자금을 마련한다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정희, 정말 내가 우리 집을? 그 소리에 손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자도 깜짝 놀라 일어났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야, 도대체 얼마를 빌린 거야? 말해봐. 민호의 다그침에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억 원이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 큰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말입니까? 민호는 벽을 쳤습니다.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어.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죠? 우리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방법이 있을 거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도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 그리고 담보로 잡힌 집. 이제 가족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세계로 말이죠. 그날 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서 아무 말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야, 아침 먹고 가거라.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민호는 고개만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엄마. 회사 가봐야 해요. 민호는 정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정희는 그 소리에 몸을 움츠렸고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정희야, 밥이라도 먹어라. 하지만 정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투자회사 사람들을 만나봐야겠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만 나무라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체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점검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가기가 두려웠지만 순자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희야,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가마. 순자의 말에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된 날 투자회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번화가 빌딩 안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윤정혜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의 눈빛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세요. 함께 오셨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남자는 순자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투자팀장 김상현입니다. 순자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고 김상현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윤정혜 씨, 투자하신 금액은 현재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도 높고요. 정희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수익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상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6개월 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 석 달 후부터 일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석 달 후라고 되어 있던데요? 김상현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일부 금액만 해당됩니다. 전체 수익금은 6개월 후에 정산되고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회의실을 나오며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저 사람들 뭔가 이상해. 조심해야 한다. 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민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정희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 사람들 사기꾼 같아요. 민호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받아든 봉투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안에 들어있던 내용 증명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자산 처분.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순자는 내용 증명서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투자회사는 정희가 약속한 기일 내에 추가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투자금? 정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정희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재투자된다고만 했어요. 민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우린 다 끝났어. 정희,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민호의 외침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손자는 겁에 질려 할머니 뒤에 숨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까봐 시댁집이라도 지켜야 할 줄 알았어요. 정희의 절규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순자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방 안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정말 날아가는 건가요? 평생 모은 게 다 사라지는 건가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 집, 아들과 손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보금자리가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감싸야 한다. 위기는 반드시 오지만 마음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순자는 그 글귀를 읽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이라면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해요. 순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위기를 가족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와 정희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순자의 부름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정희야, 어젯밤에 생각을 많이 했다. 순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이 날아간다 해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는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걸 함께 해결해야 한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용 증명서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싸워보자. 저 투자 회사 사람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어. 정희도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일단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해. 그리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자.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도움을 청해볼게. 민호와 정희는 순자의 말에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숨기지 말고 함께 의논해야 한다. 가족이란 그런 거다. 그날 오후 순자는 예전 제자였던 변호사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는 순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순자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민수는 진지하게 듣고 난 후 말했습니다. 선생님, 계약서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볼게요.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와 민호, 정희는 함께 박민수의 법률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민수는 세 사람을 맞이하며 계약서를 받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읽어내려가던 박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고리 투자입니다. 박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법이라니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일반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고금리 대출입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금 납입 조항도 명확한 설명 없이 유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졌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집은 지킬 수 있나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싸워볼 만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부탁한다. 우리 가족을 도와줘.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일로 도와드리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세 사람의 표정에는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보자. 민호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의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족은 비로소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함께니까요. 순자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장 강한 법이니까요. 변호사 박민수의 도움으로 희망을 얻은 가족은 본격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투자회사의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분석하며 법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세 사람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민수의 말에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여러 군데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특히 추가 투자금 납입 조항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걸 알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어요. 박민수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투자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담보 처분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수의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교사로 살며 쌓아온 꼼꼼함으로 모든 과정을 챙겼습니다. 정희야, 이 서류 빠진 거 없니? 네, 어머니. 다 준비했어요. 정희는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민호도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도왔습니다. 일주일 후 투자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현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죠. 윤정혜 씨,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내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까지 하셨다면서요? 김상현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계약 내용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불법이라고요? 윤정혜 씨, 계약서에 사인한 건 당신 아닙니까? 이미 돈도 받아갔잖아요. 지금 와서 무효라니 말이 됩니까?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순자가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윤정희의 시어머니입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당신네 회사가 금융당국에 등록도 안 된 곳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협상을 하시든지 법정에서 뵙든지 선택하세요.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상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각오하고 나갈 겁니다. 법정 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담보집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저 사람들은 겁을 주려는 거야. 우리가 물러서면 끝장이지만 당당하게 맞서면 오히려 저쪽이 무너질 거야. 순자의 말대로 투자회사 측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여러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박민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쪽에서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담보를 풀어주는 대신 원금만 돌려받는 조건이래요. 순자는 민호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금만 돌려받는다는 건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싸움을 계속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협상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억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집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협상을 받아들입시다. 집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희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거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잖니. 민호도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나도 당신을 너무 몰아세웠어. 앞으로는 함께 의논하면서 살자.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위기를 겪으며 가족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투자회사 측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 모든 증거가 오히려 투자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정희야, 전화 오면 받지 마. 모두 녹음해두고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순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정희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협상 당일이 되었습니다. 박민수의 사무실에서 투자회사 대표와 직접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순자와 민호, 정희는 함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미 투자회사 대표 강석훈과 변호사가 와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석훈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담보를 즉시 해제하고 윤정혜 씨가 투자한 원금 3억 원을 전액 돌려주십시오.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석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액 돌려주라고요? 이미 투자금은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민호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거잖아요. 당신네가 불법 영업을 했다는 건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졌어요. 지금이라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습니다. 민호의 강한 어조에 강석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형사고발?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사이에 담보로 잡힌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매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더 손해를 볼 텐데요. 강석훈의 협박에 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순자의 질문에 강석훈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 순자가 준비한 서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낸 계약서와 협박 문자, 그리고 금융감독원 조사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당신네가 지금까지 몇 명을 속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금융감독원과 경찰에도 제출되었어요. 순자의 말에 강석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투자회사 변호사가 급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석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금 전액은 어렵지만 2억 5천만 원까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즉시 해제하고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전액이 아니면 협상은 없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강석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는 검사도 있고 기자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당신네 회사는 끝장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앉아 강석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은 땀을 흘리며 변호사와 다시 의논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3억 원 전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십시오. 박민수는 순자와 민호,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돈은 일주일 안에 전액 입금되어야 하고 담보는 오늘 당장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당신네가 불법 영업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강석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상은 순자와 가족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정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순자는 정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건 내 혼자 일이 아니야. 우리 가족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가 함께 이겨낸 거란다. 민호도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정희야,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고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증거를 직접 모으시다니요. 그게 결정타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 정말 고맙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우리 집을 지켰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투자회사로부터 3억 원이 정희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잡혀있던 집 문서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순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우리 집을 지켰어. 민호와 정희도 함께 서류를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던가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자 민수도 학원에서 일찍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고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손자 민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특별한 날이란다.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낸 날이지. 민수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환한 미소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순자는 잠시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정희야, 그리고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한마디 하마. 모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 집이 날아갈 뻔했고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단다. 왜 이길 수 있었을까? 순자는 잠시 멈추고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어. 가족은 그런 거란다. 때론 실수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일어서는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반성했어요. 정의를 더 믿고 이해했어야 했는데 너무 다그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제 걱정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도 잘못이었고요. 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더 잘못했어요. 가족 몰래 그런 큰 결정을 한 게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의논할게요.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해주면 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란다. 손자 민수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앞으로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않고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정말 기특하구나.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희 나도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가족한테 말하면 걱정시킬까봐 혼자 감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가장으로서 무능한 것 같아서 창피했어.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거구나.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호야,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졌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달에 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회사에서 평가가 좋아졌어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엔 꼭 가족한테 먼저 말할게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이겨내요. 뭐든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순자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마당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겪기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정희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하려고 해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현명한 거야.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결국 화를 입게 되지. 민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이 있고 가족이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족은 바람 앞에 등불 같지만 서로를 감싸줄 때 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걸 증명했어요.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가족들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란 참 소중한 거구나. 돈보다 명예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순자는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민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뽀뽀를 했고 정희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손자 민수는 할머니에게 안겨 애교를 부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가족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순자는 마당에 나가 철쭉꽃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단다. 따뜻한 봄바람이 순자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며 더 단단하게 결속된 가족으로 말입니다.